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음입니다. 오늘은 권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주먹권자, 싸움투자 그래요. 그래서 주먹으로 싸우는 것을 권투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국어사전 보면요. 두 사람이 링 위에서 글러브를 낀 주먹으로 서로 치고 맞고 하는 경기를 권투라고 한다. 또 영어로는 복싱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 세계 챔피언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은 WBA, WBC 통합 챔피언을 지내며 1960년대 메이저 기구에 딱 둘이 있었기 때문에 언디스퓨티드 챔피언이기도 하다. 이는 한국 복싱 역사상 유일한 사례로 기구나 체급을 오가며 여러 개의 메이저 기구 벨트를 수집한 선수들이 있었으나 동시에 한 체급의 메이저 타이틀을 모두 차지했던 선수는 김기수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 챔피언이었던 사람이 김기수였네요. 자, 이렇게 이제 그 링에서 손에 이제 글러브를 끼고 이렇게 싸우는 것을 권투라고 한다. 복싱이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권투. 이제 우리 한자 뿌리 채널이니까요. 뿌리채 뽑아서 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먹권자가 있어요. 주먹권자는 3급이 있습니다. 이게 주먹이라는 것은 국어사전 의미가요. 다섯 손가락으로 오므려진 손 그래요. 근데 이제 한자상 의미는 뭐냐면요. 여기가 손숫자입니다. 손숫자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만은 뭔 한자가 없어요. 근데 의미가 둥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손을 이렇게 둥글게 말아서 쥐는 것을 주먹이라고 하죠. 네, 그래요. 그래서 손을 둥글게 말아서 쥐는 것을 주먹이라 한다. 그래서 주먹권자입니다.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또 그러면 분석을 해보면 우리 이제 한자 뿌리 채널이니까요. 이게 지금 손숫자예요. 손수, 이건 7급에 있습니다. 손은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보는 게 손의 마디가 세 마디입니다. 그렇죠? 손가락이 세 마디죠. 엄지손가락만 두 마디고 나머지는 세 마디예요. 근데 엑셀상 찍으면 뼈 마디가 많이 있죠. 근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세 마디죠. 그래서 그 세 마디를 연결한 거예요. 맨 위에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이걸 쭉 세 마디를 쭉 연결한 겁니다. 자, 첫째 마디, 둘째 마디, 셋째 마디를 연결한 거 손숫자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또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래가지고 여기다 많은 한자를 넣어서 만들죠.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위에 부분에 이자가 뭔 자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이제 이자가 없어요. 이자는 이제 어떤 그 의미를 없고 둥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좀 더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이제 그 증거를 제시를 할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리를 해보니까 여기에 사람인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인자죠. 사람인. 이거 8급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이자가 또 들어갔죠. 이게 두이자예요. 두이자. 이거는 8급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이 또 양쪽으로 이렇게 또 있죠. 이렇게. 이런 자입니다. 근데 이 자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그 고려시대나 삼국시대 뭐 이렇게 보면 종이가 없었을 때요. 종이가 없었을 때 종이 대신 썼던 게 있죠. 우리 그 사학 드라마에서 보면은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고려시대 때 뭐 삼국시대 때 이렇게 보면은 그 사학 드라마 전쟁 영화에 보면은 그때 종이로 이렇게 펼쳐서 읽는 게 아니라 대쪽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엮어서 거기다 글을 써서 이렇게 읽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그때 종이가 없었을 때 시대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쪽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실로 엮어요. 예. 예,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글을 쓰죠. 이렇게 글을 씁니다, 여기다. 그렇죠? 여러분? 글을 쓰죠. 글을 쓰면은 여기가 처음이고 여기가 마지막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기 처음이고 여기 끝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여기 점을 치는 것은 처음 끝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두 군데 두이자로 썼고 그 다음 사람이 여러 번 이제 돌돌돌 많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를 돌돌돌돌돌돌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둥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예요. 그럼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진짜 그런지.
그러면 그 자만 들어가는 한자를 쭉 이제 그 분석을 해보니까요.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둥글다 그랬죠. 이 자가. 둥글다. 그 다음에 여기는 칼도자예요. 칼도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면 대쪽인데요. 대쪽을 어떻게 만들어요? 대나무를 갖다가 칼로 잘라가지고 그 쪽에서 또 다듬어가지고 실로 엮어. 그래서 칼도자가 들어간 거고요. 그거를 이제 대나무를 엮어서 이제 둥글게 이렇게 말아서 쌓아놓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는. 그런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정의가 없어도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주고받고 하면은 그거를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 장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누구는 누구 이름 누구 언제 뭐를 얼마 빌려가고 무엇을 빌려가고 이런 거 써놔야 되잖아요. 또 어떤 단체나 큰 나라의 그 어떤 공무원 벼슬아치를 할 때도 그 법이 있어야 되고 또 제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계급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지시와 명령서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대쪽을 쪼개가지고 거기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써가지고 이렇게 모아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런 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문서 같은 거 막 이렇게 많이 그 캐비넷에다 넣어놓고 막 그러듯이 창고에 넣어놓고 하듯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서 권자예요. 문서 권자입니다. 이게 4급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둥글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둥글다. 둥글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병부절인데 요것은 여기서는 지금 어떤 의미냐면 이것이 돌돌돌 이렇게 말아있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네. 이렇게 말아져 있는, 둥글게 이렇게 말아져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의미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게 대쪽도 이게 길고요. 그 다음에 이게 두툼합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가 그 옛날에는 종이가 없으니까 대쪽을 대신했고요. 지금은 우리가 읽을 책들 있잖아요. 그 책에 이제 그 내용이 많다 보니까 책이 두껍고 막 여러 종이를 그 풀로 묻혀가지고 책을 만든 것이죠. 그죠? 그런데 옛날에도 책이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었는데 이게 대쪽은 이제 쓰는 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게 길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두툼합니다. 이렇게 말아진 부분이 두툼해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책권자예요. 책권. 예, 이거 4급에 있습니다. 예, 고려시대, 한국시대 책이 이런 거예요. 대쪽으로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이거 둥글다 그런 뜻입니다. 둥글다 그런 뜻이고요. 이거는 눈목자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눈으로 둥글게 어떻게 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눈으로 앞으로도 보고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옆에도 보고 또 돌아서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사람은 나예요.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를 안 했는데요. 이게 지금 이 사람 몸을 중심으로 정면에는 여기죠. 정면 여기인데 지금 머리하고 어깨, 몸 부분을 이렇게 돌았죠. 둥글게 돌아서 보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앞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뒤를 돌아서 보려면은, 위 상체 몸하고,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이게 몸을 돌려서 눈으로 본다. 그래서 돌아볼 권자입니다. 돌아볼 권자예요. 1급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증거 제시를 좀 더 하면은, 자, 여기는 이제 급수가 없는 한자인데요. 자, 이게 이제 둥글다 그런 뜻입니다. 둥글다 그런 뜻이고요. 요거는 소자입니다. 네, 소우자예요. 자, 그래요. 근데 소가 둥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면은 소 앞에 머리에 코와 연결되는 거 둥근 게 있죠. 요 코가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둥글게 있죠. 이거 봤죠, 여러분? 코를 끼워가지고 둥글게 한 거. 그거 뭐예요? 콧뚜레잖아요, 콧뚜레. 그래서 소가 둥글게 있는 거,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콧뚜레,
콧줄의 권자입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실사자입니다. 실사자고요. 이거는 둥글다. 그런 거예요. 그 실사자라는 것은 실사에 해당되는 모든 게 이제 실이 가늘고 길고 끊어지고 문구고 뭐 실로서 천을 짜가지고 옷을 만들고 하는 실로 해당되는 모든 기능과 역할을 전부 실사자로 썼어요. 여기서도 이 실에 관련된 게 옷에 관련된 건데요. 이 보면은 맨 밑 뒤에 바지 부분하고 앞 바지 부분하고 연결된 게 있어요. 어깨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둥글다 실사자를 쓴 것은 이렇게 어깨로 뒤 바지하고 앞에 바지하고 연결된 부분도 이 실로 만든 천이죠. 그 다음에 둥글다 그랬으니까 이게 둥글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런 거. 멜빵이라고 했잖아요. 멜빵. 그래서 멜빵 바지, 멜빵 권자입니다. 그래, 멜빵 바지죠, 이게. 그래서 멜빵 권. 그래서 모두가 이게 다 둥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점도 볼까요? 자, 싸울 투자. 싸울 투자는 사급에 있습니다. 싸우다라는 것은 말이나 힘, 무기 따위의 상대를 이기려고 다투다. 그게 이제 국어사전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자성 의미는 뭐냐면요. 요자가 있어요. 요자는 뭐냐면 싸움 투자입니다. 싸움 투. 이게 싸움 투라는 것은 이제 싸우다라는 것은 나 혼자 싸우는 건 아니죠. 혼자서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자신과 싸움, 자신과 싸우면 혼자 싸우죠. 근데 대부분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하나, 그런 게 두 개예요. 근데 이것을 위에 보면 좀 더 이따 설명할 건데 여기 이제 투구를 입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이 세울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울주니까 두 사람이 서서 싸우는 거예요. 뭐 앉아서 싸우거나 누워서 싸우거나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요즘 뭐 영웅보세고 그냥 누워서 총으로 쏘고 바닥에 누워가지고 쏘고 어떤 엎드려서 쏘고 그러죠. 지금은 그렇죠. 근데 옛날에 그 창과 칼과 그럴 때 그 막 누워서 쓰고 그러진 않잖아요. 서서 이렇게 싸웠죠. 그죠? 창으로도 막 이렇게 서서 가지고. 그러니까 세울 주자를 쓰는 것은 서다 그런 뜻이에요. 서서 투구를 쓰고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울 투자예요. 좀 더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이게 여기 안 나와 있네. 내가 지금 입력을 했는데 안 나왔네요. 그리고 이게 이겁니다. 이자고요. 이자예요, 이자. 이자인데 지금 여기 안 나왔습니다. 이게 싸움 투자예요, 이게. 싸움 투자입니다. 싸움 투자인데 요거는 이제 투구를 쓴 상태고, 여기도 투구를 쓴 상태에서 이제 무기를 들고 서로 이렇게 싸우는 그런 걸 말합니다. 여기서 투구를 쓴 사람, 이쪽에도 투구를 쓴 사람, 양쪽에 이렇게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위에는 이제 머리에 투구를 쓴 그런 모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세울주자입니다. 세울주자는요, 요게 이제 선비사자예요. 선비사. 그런 뜻이고요. 요거는 마디촌자입니다. 마디촌. 그 다음에 요자마는 제 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제 그릇 모양이에요. 제 그릇 이렇게 둥글게 있고 그 밑에 받침대가 있고 하는 그런 제 그릇 있죠. 예, 그런 모양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면은 제 그릇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제사상에 여러 가지 이제 음식들을 뭐 고기든지 뭐 아니면 과일이든지 떡이든지 뭐 생선이라든지 뭐 탕이라든지 이런 것들, 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차려놓죠. 그러니까
그러게 이제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제그릇이 있잖아요. 그러게 마디촌자를 쓰는 것은 마디마디라는 게 마디처럼 이렇게 제그릇이 많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마디촌자를 썼고요. 그 선비가 제그릇을 바르게 이제 흐트러지거나 줄이 좀 틀어졌거나 좀 삐딱한 부분을 바르게 세운다. 그래서 세울 주자. 선비가 제그릇을 여러 개의 그 제그릇이 있는데 그것을 바르게 세우다. 그래서 세울 주자예요. 예,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세울 주자가 이제 들어가는 한자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옛날에 우리 그 부엌을 얘기하는 겁니다. 꽤 오래전에 이제 조선시대든지 고려시대 때 뭐 그런 어떤 그 부엌을 보면은 지금 여기가 지금 뭐냐면은 집원변이에요. 집원변. 그러니까 집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게 집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세울 주자니까요. 세울 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세워져 있는 거라는 것은 집에 대부분 세워져 있고 하루에도 뭐 3번씩 그렇게 계속 사용하고 또 세워놓고 우리 설거지라고 하죠. 설거지 해가지고 또 세워놓고 잘 정돈해놓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어디예요? 방이에요, 부엌이에요. 하루에 3번. 저녁, 아침, 저녁, 점심 이렇게. 그게 부엌이잖아요. 부엌에서 이게 반찬과 밥 같은 것을 차려서 또 먹고 그리고 또 부엌에 가지고 와서 그 설거지를 하고 또 이렇게 또 세워놓고 그렇잖아요. 정리해놓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워놓다라는 것은 집에 세워놓다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서 그런 걸 하죠. 이렇게 이제 그릇 같은 것을 참 쌓아놨잖아요. 세워서 잘 이쁘게 쌓아놓고 이런 것도 다 정리 정돈을 딱 해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엌 주자입니다. 예, 여기 1급에 있어요.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나무목자입니다. 나무목. 그 다음에 이거는 세우다 그런죠. 세울 주자니까요. 세울 주. 그러니까 나무가 우리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서 자라죠. 물론 뭐 일부 뭐 나무가 이렇게 삐딱하게 자라고 또 누워져 있거나 또 가지가 처져 있거나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위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세워서 자라죠. 그래서 이게 나무 숫자입니다. 나무 숫자예요. 6급에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많은 한자 또 그림과 함께 여러분이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